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추 장관,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1년 가까이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장혜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퇴근 시간 무렵 추미애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6가지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읽어 내려갔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이런 상황을 예측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이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떤 형태로든 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뭔가 조치는 취하겠지만 직무 배제하고 감찰 또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결정한 부분은 예상을 좀 벗어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밝힌 내용들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심각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고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이 내릴 문제지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과 발표, 감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양측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증거자를 내놓을 것 같고 법원에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는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는데, 자, 추 장관의 지시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역시나 6시 기자회견 불과 3, 40분 전에 이제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단에게 긴급히 공지가 갔어요. 이게 사실 전례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자단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앞서서 추 장관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 왜 이렇게 급하게 퇴근 시간에 부랴부랴 직무배제라는 이 폭탄급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에서 울산시장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간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이 탈원전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특히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뭔가 드러나게 된다면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 윤석열 쳐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앞으로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국민적 지지도가 더 높아져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격적인 직무 배제가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 부분 운신의 제약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어떤 대선 주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니겠는가, 반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추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6가지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사 사조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과연 무엇이 말이 될까 제가 참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우열을 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6개 다 말이 안 되는 대목이라서요. 하나씩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론사 사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말하는 건데, 이게 JTBC에서
이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과 홍 회장이 종로에서 잠깐 만난 건 지난 2018년 이 11월의 일인데요. 그때 이미 변희재 씨는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어서 선고까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상황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JTBC가 직접 해명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보수 논객 변희재 씨의 편에서 그럼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이냐, 오히려 저는 이게 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역시 재판부 사찰이 아마도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것이라면 대단한 문제가 맞습니다만, 인터넷 등에 충분히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공판 유지에 협조를 한 것이라면 일선 변호사들도 재판하면서 내 담당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다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이 재판 담당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담당 검사가 오늘 이 프로스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전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이전 검찰에서도 계속 해오던 일을 했을 뿐이다. 네. 억울하다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법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아무것도 제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감찰을 방해했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반면 대검 입장에서는 대검의 감찰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나 해명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서요. 나머지 부분보다 앞선 두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이제 집행정지 소송을 하거나 본안 소송을 가게 됐을 때 윤 총장이 법정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혐의들을 또 주장하진 않았을 텐데 어떤 혐의들이 논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논란은 이제 그 불법 사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마치 이제 뭐 뒤조사를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또 본인이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검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세평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또 지난번 사법부 그 파동 때 그 적응 못하는 판사의 리스트에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에 가입이 돼 있냐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만약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저는 이건 큰 논란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사는 공소유지를 해서 이걸 했다고 했는데, 공소유지는 증거로 하는 겁니다. 판사의 성향 봐가지고 그 성향에 맞게 그거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검사가 제대로 된 검찰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검사는 사건의 본질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증거를 가지고서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사법부의 판사가 누구,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무슨 취미를 갖고 있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문건으로 만든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검의 부서에서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서 봤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대검의 한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반부패부하고 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반대로 또 하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다른 수사에서도 과연 그럼 모든 판사에 대해서 이런 세평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하는 건지 하는 부분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내용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그 국민들이 보고 판사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적절하게 공소유지를 해서 필요한 내용인지 하는 부분들은 검증받으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이 그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필요하면 공개한다고 봐요. 뭐 법무부도 갖고 있을 거고 검찰도 갖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정당하게 정말 필요해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인지 하는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향신문은 흔히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 판사와 관련된 사찰 이 의혹 문건에서요, 해당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당시에 무리 판사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도 적시돼 있었다고 했는데, 경향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물론 경향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가 이걸 발표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발표했다기보다는 일단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이게 윤석열 총장 사건이 재판부로 갈 때를 대비해서 법관들, 판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걸 급하게 일단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이 해당 문건에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일선 변호사들도 충분히 만드는 내용인지, 아니면 검찰이 본인들의 수사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내용이지만 공개가 되면 나머지 사안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어떤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징계위원회,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만약 징계로 의결이 나게 되면 여기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이나 감봉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걸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위원회 징계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이 지금 5가지 저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견책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가 부결되면 당연히 이건 없던 일로 넘어가는 것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 징계위원회 도중에 취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본인 생각에 이게 더 이상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징계를 취하하는 취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특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본인 대신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 3개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위원장이고 위원 구성도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다른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나 아니면 법무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도 입장을 내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윤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우선은 이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주게 된다면 최종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본안 소송, 그 징계가 만약에 내려지면 그 징계에 대해서도 아마 소송에 돌입하게 될 텐데 이 소송 결과는 1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겁니다. 네.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고비이자 마지막 고비가 저는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건 말건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큰 의미를 지니긴 힘들다. 거기서 만약 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또다시 윤 총장이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직무 배제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전까지의 판례를 보게 되면요. 이 직무 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클 경우에는 가처분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본안 소송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직무 배제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적인 개인적인 손실이 크게 된다면 일단 권한을 행사하게 뒀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미루어 보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법관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나섰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묵인하고 방조한 직무 배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집행정지를 본인이 인용하기가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보통 이 같은 판결은 길면 3주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를 넘기기 이전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최근에 양자대결 여론조사 등에서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차제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해야만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굳힐 수 있다는 정무적인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국정조사 저는 야당도 좋아하고 윤 총장도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지지율을 있게 한 건 지난번 국정감사였습니다. 네. 그때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그 대쪽 같은 답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윤 총장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고 나와서 그 국감 시즌2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국정감사가 여당에게는 더 불리한 기회, 또 대권주자 윤석열의 날개를 달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이 안건이 진행될 때 이낙연 대표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를 사전에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누구 한 사람이 손을 들어주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해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윤 총장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감찰을 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징계도 하고 직무정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고를 받고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쪽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법적 소송을 가서 그 안에서 따져봐서 뭐가 맞는지를 딱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해서 여야가 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이거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나서면 어떤 행동을 하든 건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대통령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법에 규정된 규정대로 절차대로 따라가서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장은 총장 나름대로 본인의 권리나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판단할 때 감찰한 내용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가면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나서도 어떤 결정을 하든 아니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나설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한편 윤 총장은 국회에서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윤 총장이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 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상황적으로 봐서 야당의 지원을 받고 야당이 윤 총장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모습은 정치적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 너무 깊숙이 빠지게 되면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을 볼 때 정말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서 나를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당이 거기에 같이 헛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을 편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정치적으로 이해되고 정치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부른다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아침에도 발표한 내용을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국민의힘이 이걸 얘기해요. 윤 총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만약 법사위에서 부르면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대검찰청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더 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정치적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국회에 와서 어떤 형태든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발언이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본인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장평론가님은 법사위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죠. 사실 떳떳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면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 왜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현안 질의는 안 하고 14분 만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산회시키고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 소위 심사는 야당 의원들이 없는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국감 시즌2를 찍으면서 본인들이 들러리로 전락할까 봐 또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직무배제 결정에 모순점들이 드러날까 봐 아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대응 논리도 마련이 안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발언의 자유를 허약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고 대검에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법사위에 나와서 이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해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 같은 발언권조차 틀어막았다는 것,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권력의 모습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봤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진중권 전 교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됐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좀 더 겸허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못 나오게 했다고 해서 끝인 건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는 아마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나 또는 국회의 어떤 다른 장소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또 질의를 받아서 잘못한 게 있으면 여당 의원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법사위에 부른다는 게 마냥 윤석열 총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을 봐도요, 야당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질문 기회는 여당에게 더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이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를 갖추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일 안에 법사위를 열고 현안 질의를 받아주는 게 마땅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사는 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또는 그 이전 검사 시절에 본인의 가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 의료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게 사실로 드러나서 법적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윤 총장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윤 총장이 직무의 어떤 권한을 남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털고 털어도 직무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두사미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 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두 번이나 이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것들이 정치적 입장, 결이 조금 달라지자 문제가 돼서 뒤늦게 기소되는 것, 이 같은 관행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밝혀진다면 그 당시 검증팀도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도 또 강도 높게 이뤄지겠네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장모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만 기소가 되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같이 그때 그 의료재단 만들고 그다음에 요양병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이제 요양급여를 수급한 문제인데 22억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윤 총장의 장모 되시는 분이 2억 원의 돈을 투자를 했었고 같이 활동했던 4명 중에 본인만 처벌을 안 받고 나머지 3분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재판을 벌여야 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걸로 보여지고 또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수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후원받은 문제라든 이런 문제 혹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윤 총장 가족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지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윤 총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